여성분의 사연인데요. 눈이 높은지 한번 봐달라는 내용이더라고요. 저는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심리상담사를 하고 있는 90년생 34살 여성입니다. 우선 제 조건을 말씀드리면요. 제 키는 구두 신고 170이고요. 그럼 한 164? 그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외모는 이쁜 편이라는 말을 들어요. 학교는 지방 사립대학교 4년제 부분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녔어요. 모아둔 돈은 별로 없지만 부모님의 노후 대비는 잘 되어 있으세요. 제가 원하는 남자 조건은요. 키는 177만 넘으면 되고 인서울 학벌이면 좋겠고요. 필수는 아닙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아니면 일반 회사여도 연봉은 7천만 원 이상은 있는 남자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얼굴은 솔직히 안 보고요. 그냥 어깨 넓고 비율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피부는 깨끗하면 좋은데 약간의 여드름 정도는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은 한 채 정도만 물려받거나 갖고 계신 분이면 좋겠네요. 이 정도가 제가 원하는 조건 전부인데요. 제가 눈이 높은 편일까요? 이렇게 이제 내용인데요. 일단 이제 이상형이 나름대로 있잖아요, 다들. 그거를 제3자가 눈이 높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데, 여자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외모부터 조건까지 쭉 나열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상형 여자는 누구일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바라는 그 조합이 그러니까 어디서 내가 물건 주문하듯이 옵션 넣듯이 그렇게 주문하면 딱 배송이 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A 조건, B 조건, C 조건이 이제 각각이 아니고 교집합으로 AND 조건으로 걸었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또 유부남이면 안 되니까 남아있는 미혼 남자 중에서 또 이제 연애를 하고 있지 않은 싱글 남성들 중에서 몇 퍼센트나 될지 그 확률을 따져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결혼 정년기 여자분들이 나의 경쟁 상대, 그러니까 동성이죠. 경쟁 상대인 여자가 누구인가, 내 또래 여자부터 나보다 어린 여자까지 포함되잖아요. 여자분들은 30대면 괜찮은 남자를 두고 20대 여자와 경쟁하는, 그러니까 넓게 보면 그런 구조다 보니까 다른 여자들에 비해서 내가 어떤 특장점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또 감안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상형 자체를 설정하는 건 쉬운데 그 사람이 현실에서 내 앞에 나타날 확률 또 서로가 마음에 들어야 하잖아요. 나도 그 사람이 이성적으로 끌려야 되고 그 사람이 나를 봤을 때도 끌려야 되고 생각해보면 쉬운 확률이 아니거든요. 제시하신 이상형 조건 남자가 몇 퍼센트나 있을까 한번 따져보면요. 키는 177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한국 남자 이제 평균 신장이 173 정도예요. 평균보다 5cm나 큰 거를 이제 커트라인으로 잡으면 문제는 키가 이제 크면 클수록 여자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키가 큰 남자가 아무래도 빨리 품절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미혼 남자 중에서 여자친구가 없으면서 키까지 큰 남자를 이 모수를 잡았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여자분들이 남자 키를 포기하면 평균 이하여도 괜찮다. 그 조건 하나만 포기하면 다른 어떤 경제적인 조건, 집안, 성격 이런 거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가 생기는데 본능적으로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남자 키를 우선시하는 분들이 특히 요즘에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타협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이 꽤 많고 또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이성적으로 느껴지는 그 포인트가 설레이는 포인트가 1차적으로는 키에 있다 보니까 알면서도 그러니까 키를 포기하면 다른 거를 다 챙길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본능적으로 키를 포기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키는 177 이상을 바란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이다. 연봉으로 7천 이상은 근로소득자 기준으로는 상위 10% 정도에 해당하죠. 당연히 직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기업, 공기업 아니면 일반 기업이라도 아주 상위권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대기업에 가보면 보통 남자분들이 결혼을 되게 일찍 해요.
그러니까 연봉이 좋고 또 직장이 안정적이니까 보통 뭐 30대 초반, 중반 넘기지 않고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고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놔주지 않아서 결혼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조건은 아니고 마지막에 부동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서울 아파트가 뭐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최소한 5억 정도는 하잖아요. 이 조건을 다 교집합으로 잡았을 때는 상위 뭐 5% 이내의 남자라고 할 수 있고 문제는 이 남자가 있기는 하는데 나한테까지 기회가 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남자의 이상형은 더 어린 여자 아니면 더 외모가 뛰어난 여자 뭐 아니면 아예 대기업 맞벌이라서 같이 고연봉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여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연자분의 현재 위치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나이가 조금 불리하긴 하죠. 그러니까 34살이라는 게 뭐 자만추로 만나면 뭐 요즘에 40대도 초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면 남자들이 이 여자 나이가 좀 부담스러워지는 그 구간이 한 33, 4 그쯤이잖아요. 또래 남자, 동갑 남자를 고집한다면 소개팅은 좀 불리하실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학벌이 지방 4년제, 자산이 없다. 자산이 없는 이유가 중요할 것 같아요. 심리상담 쪽으로 공부를 새로 하느라 뭐 학비가 들어가지고 자산이 없는 건지 뭐 그런 이유가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현재 모아둔 돈이 없다. 물론 친정에서 뭐 1, 2억 정도 주실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여자가 모은 돈이 없다. 그 자체가 남자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요소로는 보일 거고요. 결혼하고 나서 그러면 맞벌이를 했을 때 여자가 얼마나 잘 벌어올 수 있느냐. 지금 심리 상담사 하시면서 연봉 수준이 얼마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7천만 원보다는 이하이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7천만 원 연봉 이상이 되는 남자가 봤을 때는 이 맞벌이의 메리트가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성격의 심리 상담사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뭐 그 부분이 좀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외모는 이쁘다는 말 들어요. 뭐 외모가 이쁘면 사실 나이가 있어도 나름대로 또 결혼을 알아서 하시긴 하더라고요. 30대 중반 또래 여자끼리 경쟁했을 때는 경쟁력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나보다 어린 여자분들이랑 이제 나랑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이뻐도 나이가 많으면 나이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예뻐도 예전만큼 그렇게 성공 확률이 높지는 않을 수도 있다. 본인이 이제 생각하실 때 지금 적어둔 이상형 중에서 어떤 거를 뭐 제외를 반드시 해야 된다. 두 개는 반드시 제외해야 되고 두 개는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했을 때 우선순위가 뭔지 그거를 확실히 설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내가 혼자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해도 막상 소개팅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우선순위가 틀린 경우도 있고 뭐 다른 걸 떠나서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성적인 끌림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조건이 좋아도 시작조차 안 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조건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만 챙길 생각을 하시고 그 외의 것은 다 오픈해서 기준을 그냥 상방, 하방 다 열어두는 게 결혼에 있어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자가 34살이면 지금 만나도 뭐 35살에 결혼하고 뭐 임신, 출산 뭐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시간이 이미 급하잖아요. 그리고 30대 남자분들이 좀 가급적 어린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34살 여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제 40대 초반 남자를 만나는 게 뭐 확률이 높아지긴 하겠죠. 근데 40대 만나면 아저씨 같다, 부장님 같아서 싫다. 그래서 이제 소개팅을 여자 쪽에서 거절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뭐 이거는 본인이 조율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싶으신 거면 처음부터 나를 결혼 상대자로 생각하는 남자를 만나는 게 뭐 가장 안전하고요. 장점이 될 수 있는 거는 유아교육과를 전공하셨고 또 심리상담까지 전공해서 뭐 현업에 계신다고 하니까
대화할 때 경청, 공감 이런 부분에서 잘 하실 가능성이 있고 그게 이제 남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성품에 있어서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고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 생각했을 때 뭐 엄마가 유아 교육을 전공했으면 양육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전문가이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서 믿고 맡길 수 있고 남자 입장에서 뭐 좋은 아내로 플러스 점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뭐 제가 아는 전문 심리 상담사 분도 30대 후반 나이에 동갑인 남자분이랑 결혼했는데 그 여자분이 외모가 좋은 것도 아니고 연애 경험도 거의 없었는데도 평소에 성품 자체가 굉장히 착하고 다정하고 사람 말 잘 들어주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그런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남아있는 노처녀 중에서 성품이 좋고 그렇게 대화를 잘 이끌어주는 배려심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해서 남자분께서 결혼을 바로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나이라는 단점, 또 현재 모은 돈이 없다는 단점, 그 단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데 그 단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일지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 외모가 예쁘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뭐 내조와 양육을 잘 할 수 있다, 뭐 그 부분을 어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